두 번째 3명이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20%를 넘기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이 확산되어지는 이건 캐즘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론이 있냐 하면 2.5%까지는 사람들이 막 사요. 접근을 해요. 그런데 2.5%에서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다수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서는 캐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사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단계를 넘어가야 그래서 한 16%, 17% 정도까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 20% 정도가 쓰고 나면 거기에서 또다시 캐즘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다수가 쓰는 상품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예를 들면 여기서 혹시 과자 새로 나오면은 먹어보시는 분. 예, 여기 계시죠. 그래서 새로운 기기 나오면 사보시죠. 예,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2.5%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보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훨씬 더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과자 중에서 맛없는 과자도 분명히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신기하면 먹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맛없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것보다 내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신기한 걸 먹어봤어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분. 그래서 선생님 같은 분 때문에 광고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2.5% 정도까지는 점유율이 올라갑니다. 원래. 예. 근데 선생님이 쓰신다고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고 요 사람들을 보고서 나머지 사람들이 이쪽으로 붙기 시작해야 1차 캐즘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캐즘으로 넘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들만 사용하는 물건이 되는 겁니다. 바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아이폰은 요걸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수가 씁니다. 그런데 맥 컴퓨터는 어떨까요? 예, 아직은 바예요. 그래서 맥 컴퓨터 쓰시는 분한테 뭐라 그래요? 애플바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보면 16%에서 20%를 넘어가야 그래야지 다수가 따라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요 앞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있다고 해서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캐즘이라고 하는 걸 넘어서려면 몇 %는 돼야 되느냐? 16%에서 20% 정도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그림만 생각해 보시면은 그래 이렇게 여기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요 정도를 넘길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얘는 못 넘기내고 얘는 넘기내고 그래서 20% 넘어가는 순간 다수가 막 붙기 시작하는 거라서 20%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3명이거나 20명이거나 20%거나 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확산될 때에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허브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허브는 그만큼 더 빨리 확산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혁신적인 허브, 예를 들면 첫 번째 캐즘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핵심 그룹이 만들어져야 되고 핵심 그룹을 추종하는 또 다른 허브가 붙기 시작하면서 규모가 넓어지면은 사람들한테 다수가 붙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확산은 이 흐름으로 갑니다. 혁신하는 허브가 있고 그걸 추종하는 허브가 있고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캐즘과 두 번째 캐즘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는 순도 높은 핵심을 만들어야 돼요. 일단 2.5% 정도의 순도 높은 핵심 그룹이 있어 주어야 그래야지 그 다음번에 뭐가 나오느냐면 추정자를 하면서 순도를 유지하면서도 핵심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붙고 그러고 나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도는 떨어지지만 대중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생태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뭘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뭐부터 만드시는 거예요? 순도가 높은 핵심부터 만드셔야 돼요. 요거 먼저 만들어야 그래야지 요 사람들이 붙고 그래야지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로 충성도가 높아가지고 붙는 분일까요? 아니면은 이쪽이 주류가 되는 것 같으면 붙을까요? 주류가 될 것 같으면 붙은 거예요. 지난번 프레임에서 얘기했듯이 이쪽 15%, 이쪽 15% 있는데 이쪽이 주류일 것 같으면 70%가 이쪽으로 붙는다 그랬잖아요. 양향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대중은 기본적으로 순도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만들 때에도 뭐부터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예, 순도 있는 핵심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모여있는 분들이 너무 좋다고 참여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증언이 막 나가면은 누가 붙는 거예요? 대중이 야 그거 너무 재밌어? 그 네트워크 좋아? 라고 하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책 모임을 만들 때에는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인원을 채워야 될까요? 아니면 진짜 책 읽고 올 사람들끼리 모여야 될까요? 진짜 책 읽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 그 순도를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붙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책 모임을 그냥 3명은 책 읽고 올 것 같은데 그래도 8명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앉혀가지고 5명이 앉잖아요. 8명이. 그러면 5명은 책 읽어 올까요? 안 읽어 올까요? 안 읽어 옵니다. 그러면은 읽어 오는 사람이 점점 힘이 빠지죠. 그러면은 대중화를 너무 빨리 만들어 내느라고 이 책 모임의 의의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나중에 이 책 모임이 깨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안 읽어 오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점의 성과, 이거 다시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특정 시점의 성과라는 건 인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 중에 나한테 접근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그 중에 처음 나랑 관계하는 사람은 몇 명인가, 그 중에 나와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활동하시는 분은 몇 명인가에 따라서 특정 시점의 성과가 좌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몇 명이 우리 기관으로 접근하는가, 나 사회사업에 접근하는가,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처음으로 관계에서 참여하는가, 그리고 그 중에 몇 명이 반복 관계하는가 라고 하는 흐름으로 말씀드려서 맨 처음에 지역 주민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지도를 쌓고 접근해가지고 처음 관계하면서 반복 관계하면서 업셀링, 크로셀링 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반복 관계하는 사람이 일단 생기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돼가지고 이 반복 관계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요 사람들 때문에 처음 관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처음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여기에 접근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인지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기도 하시지만 그러다가 반복 관계하는 지역 주민의 핵심 관계망들이 생기고 나면 이후에는 이게 관계망 때문에 확장되기 시작하는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을 만들고 대중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예시 중에 하나가 지역사회 캠페인이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고 있는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근데 복지기관이 가지고 있는 소유 매체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서 홈페이지, 소식지, 감사편지, 뭐 봉투, SNS 이런 거 다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사업 실천하는 거 하고 홍보랑 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도구를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지역사회 매체, 기관, 업체, 관공서 등과 같이 연합으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역사회 캠페인을 하는데 주요 미동 분여회랑 같이 하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요 미동 분여회는 진짜 홍보하는 사람일까요? 이 홍보하는 걸 통해서 본인들도 동기화될까요? 동기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 서부경찰서랑 같이 하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후곡마을 현대 18단지 분여회랑 같이 하고 그리고 RCY랑 같이 하고 하는 방식으로 계속 같이 하는 주체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화급하는 거죠. 그리고 1대1로 이거 참여해달라고 할 때는 1대1로 이거는 지난번에 했었던 거예요. 얼굴 보면서 커뮤니케이션에 가장 위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고 제안자가 있어야 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이 늘어야 확산이 되는 거고 나도 해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1대1로 하긴 하는데 한 명이 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표시를 만들어 주면은 사람들끼리 훨씬 더 연결돼 가지고 창발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고독사 우려되는 어르신들 있다고 했는데 그분 찾아뵙는 분 댁에 뭘 붙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일부러 붙여드리는 거예요. 같은 라인에 10개의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붙어있는 집이 3개 이상 되기 시작하면 나머지 분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마음 있으신 분이 어려움 없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집 앞에는 이거 붙여드리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실 때는 뭐 붙여드리는 거예요? 발바닥 이거 붙여드려서 이거 달고 다니는 분이 우리 단지에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도 하고 싶다거나 활동하고 싶었던 분들이 이젠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여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랑 이거 붙어 있는 거 보고 이때 복지관에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나도 하고 싶다고. 이거 나도 붙이고 싶다고.
이건 진짜 금인 줄 알고. 라고 해서 금은방에 가서 파셨거든요. 근데 도금한 거라고 이렇게 한 거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거예요. 여러 명들이 하시면 이런 표식들을 가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규범으로 정착시키려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는가? 요것도 동조를 볼게요. 일단 규범화 시키는 거고, 규범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사람한테도 새로운 신입 구성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규범을 알려줌으로써 규범이 정착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보실 거예요. Take a look at this crowded waiting room. These people may appear to be waiting for the eye doctor, but they're actually waiting for the first test subject in our hidden camera experiment. 다 실험 참가자고 이분만 모르는 분입니다, 지금. Hi, how are you doing? This woman thinks she's here for a free eye exam. Have you been here before? No, it's my first time. What she doesn't know is that everyone else in this room is working for us. They'll be with you in just a couple minutes. Today we're running an experiment on social conformity, and the test starts now. Did you hear that? These people sure did. 삐 소리가 나면 일어나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설명해주지 않고요. 근데 당황스러워하는 거죠. It doesn't take long for our test subject to notice a pattern. Beep means stand up. But why? And if you were in her shoes, what would you do the next time? 왜 일어나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Decisions all on your own. When it comes to peer pressure, all too often, your brain is just following the crowd. Simply because everyone else is. You might be thinking you'd never go along with this. Or would you? 네, 일어납니다. After just 3 beats, and without knowing why she's doing it, this woman is now conforming perfectly to the group. But what happens if we take the group away?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뭘 확인하느냐면 나 혼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Okay, now she's alone. The crowd is gone, and nobody is watching her except our hidden cameras. What do you think she'll do? 네, 일어납니다. Conforming to the rules of the group.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문화와 질서와 규범으로 남은 거예요. 문제는 다음번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제. 예. Have a seat and they'll be out in just a couple minutes. Thanks so much. Think she'll teach the new guy what to do? 규칙을 가르쳤죠? 예. 일어납니다. We kept the cameras rolling as more unsuspecting patients arrived. 2명이나 됐죠? 20% 넘어갔죠? 이분한테 규칙 가르쳐 줍니다. 일어나면서 얼굴까지 보기 때문에 같이 일어납니다. 예. And slowly but surely, what began as a random rule for this woman has now become the social norm for everyone in this waiting room. Here to explain what's going on in their brains 예. is 그러면요.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다시 볼게요. 요것도 애쉬 엘리베이터 실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주 유명한 실험이에요. 보통 엘리베이터를 타면 다시 문으로 돌아서시잖아요. 근데 그냥 이 벽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will face the rear. 3명이나 벽을 보고 있죠. You'll see 그러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this man in the trenches 조금씩 돕니다. tries to maintain his individuality. But little by little, 조금씩 도는 겁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but turning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 더 돌고요. to the wall. 그래도 이분은 저항을 많이 한 분입니다. 다음 분 보세요. Subject 이미 타고 있었는데 벽을 보니까 마주보기 싫어서 옮겼고, and 두 번째 사람이 탔고, has a 그래서 본 겁니다 지금. 예. 세 번째 사람이 봅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섭니다. 자, 이번엔 더 놀라운 분 나옵니다. 돌면 같이 돕니다 그냥. hat on in the elevator. First he makes a full 그리고 이제 문을 닫고요. Charlie closes the door. 문이 닫히면 안에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사람들이. Door. Everybody's changed positions. 그랬더니 돌아 있습니다. 그리고 돌면 같이 돕니다 그냥 또. 예. 그리고 안에서 또 돌아왔습니다. 예, 또 돌아 있습니다. Let's see if we can use group pressure for some good. Now, in a moment. 그리고 돌면 또 같이 돕니다. 이번에는 옆 사람들이 모자를 벗습니다. 모자 벗는 걸 봅니다. 그래서 벗고요. Do you think we can reverse the procedure? 그리고 다시 씁니다. 다시 씁니다. 나는 이럴 리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으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 휩쓸려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로 의존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 첫 번째 댓글이 어떻게 달리느냐가 이후의 글들의 맥락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요, 정복이 뭐예요? 그랬더니 너님의 마음을 제가 정복하겠음. 그랬더니 어떻게 해야 정복이 돼요? 정복 이렇게 나오는데 정복이 뭐예요? 그래서 정글의 벅칙이라고 썼더니 정글 벅학 박사 정의봉이 정수리가 벗겨질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맥락이 다르게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를 창발할 수 있어요. 왜? 원래 그랬던 게 없으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사람들이 창발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캐즘, 두 번째 캐즘을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창발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창발을 만들어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책 쓰시면 좋겠어요. 예. 스스로 발전했다면 이걸 나누어서 발전하시는 거고요. 이기적으로 성장하고 이타적으로 지역사회에 공유하시는 방식이면 좋겠고, 책을 쓰시면 좋겠고, 요건 요번에 대전에서 지역복지관 선생님들 중에서 지역복지팀 선생님들까지 네트워크가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요번에 책 낸 거거든요. 그런 것들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일단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